반갑습니다. 필그림입니다. 유한 씨의 모바일 검사 결과에서 코카인과 케타민에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어제 이제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음, 뭐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연예인의 어떤 이런 일에 일어난 부분을 가지고 흥미거리로 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한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 이런 일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꼭 이 요한 씨 말고도 다른 분들도 저 역시도 좀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시작은 프로포폴이 이제 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의료용이지만 프로포폴을 경험하고 이후에 이제 대마를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대마는 우리가 게이트 드러그라고 말하죠.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마의 유용성에 대한 것은 뭐 이루 말을 뭐 해도 부족할 정도로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삼는 건 아닌데요. 제가 또 최근에 또 이 대마의 이 합법화된 이후에 또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문제거리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그럼 대마를 이야기할 때에 다른 어떤 우리가 심각한 마약을 하기 전에 대마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마는 그 마약으로 이제 그 심각한 마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또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인을 한 사람 중에 대마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마를 통해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마약으로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대마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뭐 최근에 이제 태국에서도 이제 이 합법화가 됐다가 다시 사회적으로 청소년들도 그렇고 문제가 되니까 또 규제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그만큼 대만은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의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한 씨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서는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프로포폴 이후에 대마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나오는 이 코카인과 케타민은 어,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프로포폴은 우리가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했지만 이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뭐 마약 뭐 이런 것 중에는 흥분제가 있고 억제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제가 흥분제는 우리 얘기를 드렸지만 담배 피면 이제 이거는 담배는 흥분제다. 그러나 술은 보통 아는 분들은 술 먹으면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들뜨고 흥분을 하니까 흥분제라 생각하지만 술은 대표적인 억제제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많이 마시게 되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축 처지죠. 그래서 억제제입니다. 프로포폴, 대마, 그다음에 이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 나왔던 이 코카인이나 케타민 중에 성질이 다른 것 하나는 코카인이죠. 코카인은 제 지난번 또 얘기 한번 드렸지만 코코코 뭐 요거 들어가는 요쪽 계열은 대부분 흥분제이죠. 코카인은 흥분제이기 때문에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코카인은 그냥 한번 어떤 해본 경험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했던 이런 향진신성 의약품 중에는요. 억제제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릴렉스하게 해주는 좋게 표현하면 릴렉스고 쭉 가라앉혀주는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이런 약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카인은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뭐 오래 하거나 뭐 많이 하지 않았던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A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상 그 경험에 에서도 제가 유심히 한번 이렇게 봤었는데요. 이런 부분과 분명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레이프 드러그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강간 약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흥분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축 처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무기력하면서 따라오게 만드는데 이 케타민은 주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에게 이제 그 마취제로 쓰였고 예전에 이제 그 제 강의에서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케타민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스페셜 K라고 이제 강남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대로 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속어로 스페셜 K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을 복용했을 때 특징은 뭐 그러니까 환각, 환시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아주 특징적인 것은 유체 이탈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이렇게 쭉 빠져나와서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이걸 해리 증상이라고 말하죠. 해리 이렇게 분리되는 거 그죠? 여러분 케타민이 무조건 사람에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개발 목적대로 했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 개발 목적에서 이제 용도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죠. 이 케타민의 이 좋은 그 효과 중에 하나는 기존에 그 우울제, 항우울제를 드시던 분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우울제를 먹는데 이게 반응을 안 하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이 케타민이 굉장히 우울증, 이제 우울 장애의 어떤 그 개선에, 증상 개선에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타민은 어쩌면은 이렇게 릴렉스 해주면서 본인이 이렇게 좀 유체 이탈 같은 이렇게 쭉 떨어져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관조적인 어떤 상태, 그 다음에 어, 우울한 어떤 이런 그 감정들을 좀 이렇게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고 만성 통증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온몸이 다 이렇게 아픈 이런 분들에게도 이 케타민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케타민을 과다 복용할 경우에 모든 마약이 마찬가지지만 그 이렇게 운동 기능이라든가 어떤 그 정상적인 사고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혈압도 조금 이렇게 올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드러나는 건 저작년과 작년에 이 복용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특히 프로포폴은 100여 회는 저작년과 작년에 얘기가 나오는데 논란 수상 소감이 됐던 거는 2016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요한 씨는 원래 어, 그 스트레스가 많고 이게 지나친 소화 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많이 다운되는 그랬을 때 좀 릴렉스하는 것을 필요로 했었을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제 심도 얻을 수 있는 또 우울한 마음도 조금 이렇게 원래 바쁜 일정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또 우울한 이런 마음들이 또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데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프로포폴이나 대마나 케타민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에 대한 이 유한 씨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그 약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적인 부분을 볼 때 알코올을 드시는 분 아시는 분과 또 이렇게 뭐 도박을 하시는 분하고 다 이제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저는 대중에서 너무 막 캐고 들어가서 뭐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생 끝났다고 뭐 광고 다 내려 지금 보니까 뭐 어디에 광고 내려갖고 뭐 인생 쪽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 연예인 한 사람이 그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그 뭐 청소년들이나 또는 대중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하지만 그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어,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진 다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가 이해하되, 다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의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구분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막 비난을 무조건 앞뒤 없이 막 비난 퍼붓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이런 과정들은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인 씨가 이런 부분에 아직 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겪어야 될 부분은 겪고 치러야 될 것은 치르되, 왜 본인에게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 가야 될지를 좀 아직은 배울 때가 됩니다. 예, 늦지 않았고 아직은 배울 수가 있는 충분히 기회니까 좀 이렇게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난번 방송하고 똑같이 듭니다. 한결같이. 자, 우리가 수상 소감했던 부분을 한번 보면서 또 개인이 겪었을 고통스러움, 또 그러면서도 뭔가 원했었던 부분들. 그럼 그것은 이 연예인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방송을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저의 인생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그렇게 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거, 해서는 안 될 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통제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수상 소감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우라는 일이 너무 어떨 때는 끔찍해서 아이 그만할래 다 때려치고 싶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연기하는 순간 그 공기 안에 들어가는 순간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그 순간에 제 자신을 또 다른 저의 눈으로 목격하면서 저는 굉장히 황홀한 기분을 느끼고 합니다. 배우여서 행복하고 저를 배우로 살게 해주시는 모든 관객 여러분, 시청자